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식 TV의 리차드입니다. 최근 우리 K증시가 엄청 크게 하락을 하고 있죠. 이게 정말 하락장이 도대체 언제 끝나냐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시장 상황에 맞게 폭락장, 이런 급락장에서 저점 매수, 이런 시장에서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저점 매수 줍줍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리스트업을 해주는 검색식, 조건 검색식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공포를 유발하는 시장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런 급락에서 이제 손절을 하지 않으셨다면 크게 하락을 맞고 있는 그런 시장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포를 유발하는 시장이 오히려 현금을 꽉 쥐고 현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 이제 K증시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위기가 곧 기회다. 공포에 매수해라. 그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구간에서 이제 그 수익화를 다 시키고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보시면서 어떤 종목을 줍줍을 해야 되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그런 검색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요즘 주식 TV에서는 실시간 주식 속보 메신저인 텔레그램 급등일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가 이제 5명만 더 늘면 이제 7만 명을 향해 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는데, 이 급등일보는 텔레그램 채널이고요. 텔레그램 주식 채널 중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7만 명. 그래서 이제 주식 속보 매일매일 올라가고, 장전에 그리고 장중에 장 마감하고도 뉴스가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만 딸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뉴스와 함께 뉴스에 대한 해석, 그리고 뉴스와 함께 봐야 되는 관련주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하는 데는 전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 링크 그리고 댓글로 고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을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제 제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볼 이 검색식은 급락장, 폭락장 전용 검색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할 때, 이런 지수가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이제 지수가 이런 버텨주는 횡보 구간에는 먹히지 않는 그런 검색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지수 급락장에 먹히는 검색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급락한다, 지수가 하락한다, 이거는 좀 객관적으로 딱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제가 판단을 하는 지수 급락의 기준은 이제 고점 대비 지수가 단기간에 고점 대비 15% 이상 하락을 했을 때, 네, 15% 이상 고점 대비 하락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RSI라는 보조지표가 있는데, 이 RSI라는 보조지표를 설정을 했을 때, 이 우물 구간, 이제 과매도 구간이라고 하죠. 이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급락장, 폭락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먹히는 검색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지수 때문에 이제 지수가 급락을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급락을 할 때 좋은 종목이지만 과대낙폭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만 뜨게끔 리스트업을 해주는 그런 검색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색식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저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도 끝까지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제 그 차트를 켜시고요. 검색식을 같이 만들어 보기 전에 차트에 설정을 해야 되는 보조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0600 그 키움증권 영웅문 기준으로 0600 켜주시고, 이렇게 이제 일반 차트가 뜨겠죠. 여기에 여러분들 보조지표를 하나 설정을 할 건데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고 영어로 ENV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 엔벨로프라고 이렇게 이제 뜹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요.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그러면 엔벨로프가 설정이 되었죠. 그래서 설정이 되었던 이 엔벨로프를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좀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수정을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 조건 설정에
그 페리어드 기간은 20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 퍼센트가 6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이걸 이제 15로 바꿔줍니다. 15로 바꿔주시고 라인 설정에 들어가셔서 중심선, 저항선은 제외를 해주시고요. 지지선만 보이게 할 거예요. 그리고 지지선이 좀 잘 보여야 되니까 그 너비를 3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민트 색깔 보조지표 선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이 선을 한번 설정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검색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검색식 창을 한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50 창을 켜셔가지고 조건 검색 이 창을 같이 켜주시고요. 자, 빈 도화지에 이제 수식을 하나하나 입력을 해서 검색식을 만들어 볼게요. 잘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시가총액부터 넣어주겠습니다. 조건식에 시가총액 검색하셔서 이거를 이제 50억, 500억 이상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시가총액을 넣는 거는 당연히 이제 완전히 소형주 500억 이하의 소형주는 제외를 시키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소형주기 때문에 재무가 좋지 않다거나 너무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최소값을 5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 이상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빠르게 이제 두 번째 수식 입력할 겁니다. 두 번째 수식은 52주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52주 최고가 저가 대비 변동률이라는 이 수식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을 하시고 52주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30% 이하 이렇게 설정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정을 할 건데, 자, 이거를 넣는 이유는 뭐냐면요. 52주 최고가라는 뜻은 52주가 이제 여러분들 보통 이제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52주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2주 최고가, 이제 두산을 한번 기준으로 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최고가죠. 여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이하 인 종목들만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많이 하락을 했다는 뜻이죠. 마이너스 30% 이하라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이제 지수 따라서 최고가 대비해서 30% 이상 하락을 한 종목들만 뜨게끔 설정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무조건 넣어 주시고요. 이제 과대낙폭을 보이는 종목들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세 번째로 기간 내 거래대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1주기 저는 이제 44봉으로 입력을 할 건데, 44봉은 뭐냐 하면은 20봉이 여러분들 한 달이죠. 네, 한 달 거래일이 20거래일 정도 되는데, 저는 조금 여유 있게 이제 두 달로 잡아서 이제 두 달이 40이죠. 네, 40인데 네, 4봉을 더 추가해서 이제 44봉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44봉 이내에서 거래대금이 500억 이상, 500만원, 5천만원, 5억, 50억, 500억. 그리고 일봉전 기준, 오늘을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제외하고 일봉전 기준 44봉 이내에서 500억 이상 거래대금이 한 번 이상 터진 적이 있는지 이거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넣어준 이유는 이제 두 달 동안 이 종목이 500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진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두 달 동안, 두 달 안에 한 번이라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간 내 등락률 이것도 같이 입력을 해줄 건데, 이것도 똑같이 44봉 이내에서 전일 종가 대비 당일 고가, 그리고 일봉전 기준 10% 이상 추가해 줍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관점입니다. 이건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은 적이 있느냐, 시장 관심은 저는 거래대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관심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리고 시장 관심을 받으면서 두 달 안에 10% 이상 한 번이라도 오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시장 관심은 받았는데 하락을 하면 안 되겠죠? 시장 관심을 받으면서 상승한 이력이 있는 종목들만 뜨게끔 설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주기 44봉 이내에서 전일 종가 대비 당일 고가, 일봉전 기준 10% 이상, 1회 이상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아직 검색식의 종목들이 정말 많이 뜨죠. 322개가 뜹니다. 그래서 수식을 더 넣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엔벨로프 선을 설정을 했었죠. 그래서 그걸 설정했던 이유가 이 수식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ENV 똑같이 검색을 해주시고 엔벨로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 엔벨로프 폴더가 있는데요. 여기에 두 번째 수식에 가격 기준선 비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기, 아까 여러분들 기간을 20일로 설정을 했죠. 그리고 퍼센트는 얼마로 설정을 했죠? 15%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봉전 기준,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연봉전 기준, 오늘 종가가 엔벨로프 하한선 이하,
그러니까 이 하한선이 지지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선 이하의 위치에 있느냐 이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엔벨로프 수식을 종목들이 이제 좀 과대낙폭을 보일 때 엔벨로프 선에 닿았냐 안 닿았냐 지지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파악할 때 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상 하락을 했다는 것은 과대낙폭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식을 넣어 주시고요. 이제 검색을 하면 종목이 확 줄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네 번째 수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기간 내 가격 기준선 비율라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설정을 해줍니다. 자, 20 그리고 퍼센트는 15%. 영봉전 기준 종가가 엔벨로프 하한선이야. 그리고 이거는 이제 10봉이네. 1회 이상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를 넣었는데 이거는 굳이 왜 넣느냐? 그러니까 오늘 닿지 않고 최근 10일 안에 닿은 적이 있느냐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닿지 않았지만 뭐 어제 종가로 슬쩍 닿고 오늘 슬쩍 반등이 나왔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까지 캐치하기 위해서 최근에 엔벨로프 이 하한선 이하에 닿은 적이 있느냐 이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넓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식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거에 해당을 해야 되니까 E와 F를 드래그를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괄호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괄호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나 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되겠죠. 오늘 엔벨로프 하한선에 닿았거나 아니면 하한선에 오늘 닿지는 않았지만 최근 10봉 이내에서 닿은 적이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AND가 아니라 OR로 바꿔줍니다. E 혹은 F 그러니까 이거거나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이 입력이 돼야 되니까 OR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바뀝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러면 이제 종목이 이제 121개로 늘었죠. 이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거래대금 검색을 해줍니다. 거래대금 검색을 해주고 1 거래대금이 100만, 1000만, 1억, 10억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터진 거래대금이 적어도 이제 10억 이상 되는 종목들 이걸 넣어준 이유는 이것도 이제 완전 시장 소외주를 제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 넣어주게 되면은 검색을 했을 때 거래대금이 하루 종일 터지는데도 100만, 1000만, 1억, 3억밖에 안 터지는 이런 종목들도 뜨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금액을 크게 매매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이제 금액을 이제 크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이제 매수하게 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1억 정도를 매수하고 싶은데 위드텍이라는 종목이 오늘 하루 종일 거래대금이 3억이 터졌는데 1억 매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거래대금이 터져야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어느 정도 이제 거래대금이 터져야 내 물량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물량을 팔 때도 어느 정도 거래대금이 터져야 내가 이제 매수를 하고 종목이 올랐는데 올라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데 거래대금이 안 터지면 내 물량을 정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최소 거래대금을 10억 이상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래대금 안 터지는 종목들을 제외하기 위해서 그래서 10억 이상 이렇게 설정을 해서 검색을 하면 이제 104개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가 이제 기본 수식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식을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뭐 나는 굳이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 하셔가지고 최근 분기나 최근 결산 이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 결산으로 할게요. 최근 결산은 이제 최근 결산 10억 이상으로 해서 추가를 합니다. 자, 이걸 넣어준 이유는 뭐냐? 아무래도 여러분들 시장이 하락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재무가 뒷받침되는 그런 좋은 회사들을 매수를 해야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도 그게 편하겠죠. 적자 기업,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이익이 없는 그런 기업들을 매수를 하고 스윙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 리스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안 넣긴 하지만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익이 나는 그런 기업들만 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넣으시면 되고 나는 뭐 그런 거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안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넣게 되면 종목이 거의 반으로 줄어버리죠. 그래서 조금 더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기업들이 뜨겠지만
대신에 나의 선택의 폭은 조금 더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체크 해제를 하고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식은 이게 다고요. 대상 변경 들어가셔서 이제 제외 종목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관리 종목 제외하시고요. 그리고 ETF, ETN 이거 제외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리매매 거래 정지 제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불성실 공시기업 제외하시고요. 요 정도 일단 기본적으로 제외하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입맛에 따라 증거금 100% 종목 제외하셔도 됩니다. 환기 종목도 제외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외하는 이유는 저는 일단 제외를 할 건데, 제외하는 이유는 이제 단타를 할 때 저는 증거금 100% 종목을 상관없이 단타를 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종목을 이제 스윙으로 가져갈 때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은 오버나잇을 해야 될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오버나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금 100% 종목은 일단 신용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증거금 100% 종목이라는 뜻은 어느 정도 재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체크해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외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고 검색을 하시면 종목이 75개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저장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폭락장 전용 검색식 이렇게 해서 저는 저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고 이제 종목들을 한번 리스트업해서 살펴볼 겁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이 이렇게 75개만 뜨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또 선별하는 기준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75개가 뜨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종목을 잘 골라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메모장에다가 한번 입력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75개 중에 또 어떤 종목들을 골라내느냐, 어떤 종목들도 제외를 하느냐,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재무가 불량하지 않은 기업. 네, 이거는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종목을 스윙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재무가 없는 기업들을, 재무가 없는 종목들을 오버나잇을 하면서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이 검색식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좋은 종목인데 지수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 주가가 과대낙폭을 보이는 기업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가 불량한 기업은 일단은 저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2발행, 유상증자 등의 이력이 없는 종목일 것. 이것도 이제 첫 번째랑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종목이어야 되기 때문에 유상증자 이력이 있다거나 이제 12발행을 자주 한다거나 이제 전환사채 이런 기업들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를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공시를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라이트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여기 라이트론이라는 종목은 보면은 공시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뭐 국내 사모 12전환 이력이 되게 많죠. 그리고 추가 상장, 뭐 전환가액의 조정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보기에도 그냥 이제 12발행을 좀 자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전환사채 되게 많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이제 과대낙폭을 보여도 제 개인적으로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이력이 없는 종목이 저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상증자 이력이 또 많은 것도 회사에 뭐 돈이 없다는 거니까 사실 저는 좋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래서 종목을 선정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그 공시를 켜가지고 그냥 대충 12 발행한 이력이 있나 없나 이 정도만 살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것도 저는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바이오 종목은 웬만하면 걸을 것.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기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가 보통 1번, 2번과 비슷한 이유인데요. 바이오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좀 꿈을 먹고 자란다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은 보통 이제 12발행, 유상증자 이력이 좀 많았거나 재무가 불량한 회사들이 많았어요. 바이오 회사들은. 그래가지고 저는 바이오는 웬만하면 좀 거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리고 이제 신규주도 많이 뜰 거예요.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라고 이제 종목이 상장을 하고 나서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가끔씩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보호예수 물량 일정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은 당연히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소화되고 나서 이제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매수를 하고 조만간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일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는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게 저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네 가지가 다 문제 없는 그런 기업들을 뽑아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 검색식에 들어가셔가지고 종목을 한번 돌려보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회사인지, 그리고 12발행 유상증자 이력이 없는지, 바이오 회사인지, 그리고 뭐 신규주인지 이런 거 체크하셔서 좋은 종목들 잘 골라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좋은 종목들도 많이 떠요. 뭐 에코프로, 네, 뭐 포스코 퓨처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뭐 네, 뉴로메카, 최근에 이제 좀 관심을 받았던 로봇주들이 좀 많이 뜨네요. 로봇주들이 이제 그만큼 많이 하락을 했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을 돌려보시면서 본인만의 기준으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업을 해주는 용도입니다. 이 75개의 종목들이 다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좋다는 뜻이 아니라 리스트업을 해주는 용도이고, 이 종목들 중에서 자기가 이제 매수할 종목을 선정하는 것은 이제 본인의 판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려진 종목에서 어떤 종목들이 시장 반등을 할 때, 시장이 이제 급락을 하고 언젠가는 또 반등을 하겠죠. 시장 반등을 할 때 같이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인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종목들을 또 둘러보면서 이 종목이 어떤 일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재료를 또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보는 것도 이제 본인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소 리스트업을 해주는 용도, 요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이 길어졌는데 끝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검색식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